첫 번째 이슈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히 당대표 경쟁 상황인데요. 화면으로 지지율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지지율 요새 연일 나오는데요. 근데 눈길을 좀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지율상,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1위고요. 안철수 후보가 2위를 기록하는 조사가 참 많은데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도 보면요. 김기현 후보가 45.9, 거의 46%에 육박하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23%,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12.7%,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가 10.6%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방송 예고할 때 말씀드렸죠. 지금 전당대회 다음 주 8일인데요. 결선 투표가 없이, 그러니까 1차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올지가 관심사로 지금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요. 이 결선 투표 관련된 후보들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후보님, 결선은 가지 않을 거라고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판단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선에 가지 않고 1차에서 과반으로 압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50%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반 득표를 한다면은 최대 몇 %까지 지금 예상하고 계신지? 글쎄 몇 %가 좀 그렇죠. 그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죠. 저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오늘 당장 당원 투표를 한다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 지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을 수 있다. 저는 황교안 후보에게 앞선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가 워낙 탄탄한 지금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김기현 후보가 저는 과반하기 쉽지 않다. 지금 선두권에 좀 앞서서 달린다. 김기현 후보가 앞서서 달리는 건 맞죠? 근데 이렇게 온 우주의 기운을 몰아가지고 주려고 노력하는데도 40% 초반에 박스권에 갇혔다 저희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이것도 힘든 일이다. 조직력, 이게 동원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김기현이 쉽게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80만 당원인데요. 80만 명을 조직할 수 있으면 왜 당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를 하지. 현장에서 느끼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그 분위기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듣고 있고요. 밑에서 또 시작했지만은 단시간 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결선 투표 있을 거다 확신하시나요? 결선 투표, 지금 내 생각으로는 결선 투표가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황교안 후보는 결선 투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오늘 네 분 패널께요, 비슷한 질문 드려보죠.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결선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지금 OX 퀴즈입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는 안 갈 거다,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네 분 앞에다 팻말을 들어 꽂아주세요. 지금 보니까요. 제가 좀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지금 가니까요. 보니까 네 분 모두 X. 그러니까 8일 전당대회 때 결선 투표가 확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그날 다 결정될 거라고 이렇게 네 분 모두 똑같이 전망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유와 함께 제가 한 분 한 분씩 질문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윤기찬 변호사께요. X.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그냥 그날 1차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일단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반대로 결선 투표가 있게 되면 김기현 후보 입장이 좀 난감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 있거든요. 진단도. 그것까지 답을 좀 해 주시죠. 저는 단순한 그냥 예상은 아니고요. 예. 지난 2021년도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는 당원 투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역선택 방지 차원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다가 무당층을 같이 포함시켰거든요. 그때 보면 당원 투표 득표율하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득표율하고 차이가 한 12% 났어요. 12%. 그럼 지금 지지율을 모으는 방법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갖고 모으고 있어요. 당원 투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원 투표에서 10% 정도가 더 가산된 득표율이 나올 것이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10% 이상 포인트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김기현 겁니까? 후보의 경우에 그렇고요. 오. 이전에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당대표의 경우에는 20%가량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 그 당원 투표 득표율보다 여론조사 득표율이 20%가 앞섰던 것이죠.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 예.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플러스 10%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면 현재 여론조사 득표율이 40% 초중반대를 기록하는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 50%를 갓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선 투표에 가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는 뭐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한데 X,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일단 이유를 좀 먼저 밝혀주시고요. 일단 먼저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지금 네 분 다 모두 X를 해주셨거든요. 자, 예,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거의 한 45% 이상이 나오는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인 것이고요. 실제로 책임 당원들이 투표를 한다고 치면 예. 80만 명 정도인데 과거에 한 40% 정도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럼 30만 명 정도가 투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명 정도가 투표한다고 얘기하면 매우 조직화돼 있고 소위 정치의 고관여층이고 국민의힘의 당내 흐름들을 가장 잘하는 책임 당원들이 투표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도 적어도 윤 대통령의 윤심을 예. 반영하는 후보에게 예. 더욱더 많은 투표가 집중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고비가 이제 울산 문제였었는데 오히려 예. 울산 KTX 문제가 제기되고 난 다음부터 김기현 후보로 더 집중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예, 이 얘기는 저도 윤심이라고 얘기되는 김기현 후보가 예. 결선까지 가게 된다는 건 당원들 내부에서도 저도 절반 이상 정도는 윤 대통령의 어떤 지금의 경선 개입에 대해서 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다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게 할 거라고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차에 아마도 총력을 기울여서 조직적인 동원을 통해서 과반을 넘기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예.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가 8일 날 결정이 결선 투표로 가기로 결정이 되고 이제 당대표가 확정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참석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소한 말을 하면 친윤이 적극적으로 미는 김기현 후보. 조금 더 확장하면 대통령실도 뭔가 거드는 듯한 김기현 후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굉장히 머쓱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그날 제1호 당원으로 예. 그 자리에 오겠다고 얘기한 건 전 적어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생각했던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내놓고 지지한 거예요. 특정 후보를. 근데 그런 상황에 본인이 그날 당일날 예. 현장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예.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당원들, 특히 책임 당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당일날 본인이 그 앞에 가 있는데 본인이 밀었던 예. 후보가 당대표가 결정이 안 나고 결선까지 간다라고 하는 상황 얼마나 예를 들면 상처가 나겠습니까? 나중에 뭐 결선을 간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 내부에도 이미 내임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현상 이거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요, 김유정 전 의원께는요. 그렇다면은요, 방금 전에 영상으로 시청자분께 전해드렸는데 황교안 후보나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는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인물의 얘기는 그냥 소망입니까, 그러면은? 네, 일정 부분 희망사항처럼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뜻밖의 이제 황교안 후보가 한 자릿수를 다들 예상을 했는데 선전을 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뭐 평가를 떠나서 그건 변론으로 하고 지금까지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밀었는데 이게 안 되면 예. 정말 이거는 망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또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이유는 사실은 울산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도 크게 지금 뭐 역풍이 분다거나 예.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김기현 후보를 바라보고 지지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지지하는 당원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크게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골적으로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또 결선 가서 만약에 무슨 다른 뭐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뭐 이런 예.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입주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이제 1년 임기 시작한 지 1년 채 안 된 대통령에게 아마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1차에서 조금 열심히 그 지지를 해서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투표율 관련해서도 그 당원들이 이제 조직표가 결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라도 지금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셨죠? 지금 정미경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제가 뭐 어차피 X를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비슷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가 없을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그럼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가 더 이상 약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최고위원 후보이기 예.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분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를 도와주는 질문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뭐 도와주는 질문으로 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 아니 근데 뭐 이미 뭐 했기 때문에 답을. X를 고르셨어요. 네, 네. 예. 그거는 그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요. 예. 이 당원들의 마음을 금방 알아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당원들은 당이 원팀으로 가길 바라지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2차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원팀 만드는데 그 방해가 될 거라고 결선 생각하기 투표로 때문에. 가는 자체가 원팀을 예. 해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까? 우리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그냥 1차에서 끝내시려고 하지 않을까. 예. 예.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1차에서 누가 끝내는지까지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추정할 수 있는 답을 세 분이 이미 해 주셨어요, 지금요. 일단 모릅니다. 8일 날 결과를 봐야 되고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 8일이죠? 다음 주 8일 이 시간쯤이면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지지율상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부인과 함께 뭔가 동행을 하고 또 부인이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내년 총선 끝나기 하루 전날까지 도덕성으로 우리가 계속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도 정말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하는 말 중에 본인이 수도권에서 한 20% 고정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보수 지지층이신 분들이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고 조금 생소하시니까 아직 좀 낯이 덜 익어서 걱정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 어떤 후보의 부인이 등장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대선 때예요. 근데 지금 당대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후보의 부인도 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후보인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금 지지율상으로 2위를 기록 중인데 굉장히 뭔가 막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게 좀 추정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 이준복 정무수석이 그 동급 아니다라고 표현을 뭔가 발언한 적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었어요? 그때?
네, 동급 아니라는 거 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언제입니까? 대선 때 이제 서로 후보 단일화했을 때 그 사진으로 유난연대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그런 사진을 쓴 거지 전혀 제가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오후에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입니다. 여기 보시면 윤한연대 역사실 대통령과 동급 아니라 생각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통령실이 오늘 요 안철수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고 여러 번 호소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요겁니다. 우선 정미경 후보님께 일단 윤한연대 역사적 사실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동급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단일화를 해서 도움을 드렸다.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하고 사실 동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동급이 아니다. 그런다 윤한연대라는 거는 있었다. 부인은 못한다. 근데 이게 같이 갈 수 있는가? 오늘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약간 의아하게 들었거든요. 그 대목을.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 안철수 후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예. 본인은 그 대통령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과거에 단일화를 해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의 공적을 인정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앞서서 사실은 뭐 대통령실 그다음에 당 선관위 등등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가 있는 가운데 또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자꾸 끌어들이지 말라 이런 취지의 또 오늘 반응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다시 대통령실이 그렇게 반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나 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제가 대통령실을 비판하기보다 그때 왜 불공정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그런 지지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용산에서 정무수석이 와서 한 발언에 대해서 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하고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까지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선거 전략 차원에서 처음에는 뭐 연대라 그러다가 또 아니라 그러다가 또 다시 또 거리를 둔다 그러다가 헷갈립니다. 어느 게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같아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반윤핵관으로 이제 승부수를 마지막으로 띄웠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께서 초조하셔가지고 급발진 하시는 거죠. 지금 하시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서운하다, 뭐 윤핵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3주 전에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윤핵관 어떤 정말 비판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시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셨다면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처럼 이 전당대회 판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거다. 윤기찬 변호사 할게요.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뭐고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였거든요. 대통령실의 반응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판세가 좀 변한 거에 따른 전략 변경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다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선관위 등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윤한연대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시잖아요. 현재 동급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이전에 그런 사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 이런 취지로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공정함을 촉구하면서 본인은 또 불공정함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뭐 불공정함이라 표현하면 그렇지만 편들어달라는 취지의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천하람 후보와의 싸움 이런 판세로 또
변경되다 보니까 2등 싸움에서 마저 만약에 안철수 후보께서 패하시게 되면 사실은 차기 대선 등 당내 입지는 물론이고 본인의 정치적 앞길에도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판세 변화에 따른 전술 변화 그런 차원에서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더 이상 뭐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다 이 뜻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대통령실이 아까 이제 패널 한 분께서는 노골적인 지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입장 표명에 불과하지 사실은 지지를 노골적으로 한 건 아니죠. 다만 심중에 어떤 분이 나와 함께 가면 조금 더 원활한. 근데 그 심중이 누가 들어있는지는 대부분 다 짐작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추측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노골적이라고 하면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대 어느 정당, 그다음에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은 심중에 있는 어떤 분과 같이 당을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것은 다 있었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실은 대통령실과 같이 갈 수 있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 부재였던 것이죠. 어떤 분은 그 전략에 성공한 것이고 어떤 분은 그 전략에 성공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이것을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방법상의 뭐 옳고 그름의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사실은요 전당대회 끝나고도 논쟁거로 남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김유정 전 의원께서 발언권 요청하시는데 제가 1분 딱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밀었는데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윤 변호사님 말씀에 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보니까 그 후보 단일화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달 8일 날 그 정무수석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반박 안 하냐라고 얘기한다고 하고서 지금 반박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일찍 하십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시쳇말로 바로 막바로 이 비판을 하든지 소위 들이받는 게 맞았죠. 그런데 당대표 하시겠다는 분이 그 정도 얘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지금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대로 지금 행동으로 실천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전략적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인이 지금 스탠스를 맞추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노골적 개입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전당대회 룰서부터 민심 1등, 당심 1등 다 지금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그 당원당규 개정을 할 때 당원 100%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어떤 어느 사석에서의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된 다음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원당규가 바꿔져 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장제원 의원이 김장연대 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나는 대통령 뜻에 반하는 일을 한 적 없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또 저희 야당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노골적인 개입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진작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항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실기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면 뭐 반박하실 게 있나 본데요. 아니 반박은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던 것은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그 대선 과정에서 공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도 어떤 내각에 들어가지 않고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다음 정부의 밑그림 그리셨던 것도 상당히 크고 그 이면에는 아마 다음 대선 등을 위해서 당에 들어가서 백의종군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세를 많이 모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할 때 주변에 현역 의원들 여러 명이 같이 섰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세를 모아서 대통령의 뜻이 어떻든 간에 또는 어떤 분의 뜻이 어떻든 간에 그 세를 통해서 그걸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은 안철수 의원께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패널분들 말씀을 종합하면 안철수 후보의 최근의 모습에 대해서 뭔가 늦었다, 미진했다, 미리 좀 하지 그러셨어요. 뭐 약간 이런 지적들 좀 공통적으로 좀 해주고 계시네요. 자, 아직 뭐 전당대회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는요. 뭐 처음으로 좀 소개해드리는데요. 미니 인터뷰 순서입니다. 자, 오늘요. 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후보로 나선 이 정미경 후보님께 미니 인터뷰 코너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제가 이 정미경 후보를 뺀 다른 세 분의 패널께 미리 질문을 하나씩 준비해
오시라고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 기회를 드리는데요. 뭐 시간상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좀 정리하는 규칙은 뭐냐면요. 질문은 20초 정도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1분 정도로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선 코너에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한 걸 순서를 보니까요. 김종욱 전 행정관부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는데요. 예. 질문하시죠. 옆에 계시는데 야박하게 센 질문하기가 좀 뭐한데요. 일단 한 번 나오면 다음에 안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연속으로 2번을 나오셔서 이거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욕심이 아니라고 하려면 당원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되는데 왜 연달아 2번을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하실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정권 교체를 했지만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계속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지키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정권의 성공을 좀 바라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도부는 그동안 가장 잘 싸운 사람으로 입증이 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저는 들어가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당에서 잘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원들도 이제 다 이해하세요. 그게 정미경이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딱 맞춰주셨어요. 제가 계산보다 1분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윤기찬 변호사 질문하시죠. 뭐 그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2번째 나오셨겠죠. 그러면 지도부에 입성하시면 그러니까 뭐 정당이나 뭐 대통령실 이런 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방송에서 토론하면서 어떤 때는 영혼이 털리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 거짓말과 거짓 정보를 들이대면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역사는 심판하게 된다.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의롭지 못한 거, 불의한 일들 또 국민 속인 일들 이런 게 다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 일에 제가 앞장서고 싶고요. 그래야 또 대한민국이 발전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팀 만드는데 제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유정 전 의원께서 질문하시죠. 좋은 질문을 해드려야 되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고요. 예. 최고위원 후보가 8명인데 4명이 이제 그렇죠.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조금 한간에 도는 이야기를 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뭐 소위 자력갱생해서 잘 되고 있다. 2분은 또 뭐 윤심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저희에게 들리고요. 그래서 이제 한 자리 놓고 나머지 후보가 또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정미경 후보만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는요, 제가 2등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좌표를 약간 잃어버리면서 흔들렸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최고위원을 지금 나올 때마다 저는 당선된 사람인데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발로 뛰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어제 다 뛰고 마치고 수도권에 상륙해서 오늘 제가 연설을 했거든요. 예. 드디어 이제 오늘 공중전으로 간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틀 전에 28일 대구 경북 연설이 마치자마자 정미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요. 제가 될 겁니다. 자, 3분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뭐 질문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이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예요. 근데 그 직전 지도부가 무너지면서 비대위 체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도부에 속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부가 무너지고 비대위로 온 건데 일종의 책임론 이런 얘기 거론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직전 지도부에 대해서 예. 사실은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예.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지도부는요.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 당원들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요. 예. 당의 기조와 어떤 전략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선당 후사, 늘 조직이 먼저고 당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 그걸 내려놓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한때 별명이 준석맘도 있었습니다. 네, 준석맘.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와 좀 거리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미경 후보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까? 아니죠.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준석맘이 아니라는 거에 증거죠. 반증이죠. 아까 준석맘이 아니었다. 준석맘은 아니고요. 예. 그때 당시 당대표 가출 사건이 났잖아요. 예. 저는 사실 잡으러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굳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당대표를 좀 달래가면서 그래서 준석맘이라고 된 겁니까? 파국을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국을 막았으면 사실은 야 정미경 고생했다. 정말 굳은 일하는 사람은 정미경이구나. 예.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걸 준석맘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 음. 저는 그거는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당원들한테. 예.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대신해서 좀 혼내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당대회가 사실은 친윤, 비윤 약간 이런 경쟁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정미경 후보께서는 다윤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다윤이요. 네, 그러니까 네. 다윤 모두가 윤석열 뭐 이 뜻인 것 같은데 다윤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요. 예. 몸으로 배운 게 있어요. 더 이상 친박 친이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 친윤 비윤 이런 단어 쓰지 말고 예. 우리 다 함께 다윤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당정은 한 몸이어야 돼요. 예. 당과 대통령은 한 몸이어야 되니까 우리 모두 대통령께 다가가자. 예, 더 가까이 가자. 예. 아예 한 몸이 되자. 예. 이런 의미에서 제가 다윤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그게 전략상 불리하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으로서 원팀 만드는 데는 다윤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팀을 만들지 못하면 예. 수도권에서 내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미워도 한 표, 싫어도 한 표, 이뻐도 한 표 이러기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짧은 미니 인터뷰 좀 진행해 봤습니다.